그 다음에 보여지는 거는 배터리 용량하고 충전 전압하고의 관계 그래프입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릴 때 배터리 말씀드릴 때 수소 배터리나 카드뮴 배터리는 전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실시 충전이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만충전 전압과 공칭 전압은 조금 구분해서 아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2V 배터리인데 4.2V로 충전을 하게 되면 1700mAh가 딱 나와요. 근데 이게 잘못 세팅이 돼서 만약에 4.15V로 충전이 됐다라고 하면 이때 방전하게 되면 1550mAh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충전이 된다는 거죠. 수소 배터리나 카드뮴 배터리에 비해서 이건 CV 방식이기 때문에 전압이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게 전체적인 용량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만충전 전압이 얼마인가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뭐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전 전압을 조정을 할 수 있을 경우에 가능한 한 플러스 방향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야만 배터리를 좀 더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리튬이온 배터리는 과충전되거나 과방전되면 폭발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꼭 PCM이 뭐가 약자냐면 아주 간단해요. 그냥 서킷 모듈을 PCM이라고 부릅니다. 약어로.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 PCM 부르는데 보호회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호회로를 꼭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게 한 2.8V에서 4.2V 사이 정도를 저희가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보호회로는 4.35에서 4.3 정도, 4.3에서 4.35 정도 사이가 과충전되는 걸 막아주고요. 방전은 보통은 2.8V 이하 되면 한 2.25V 정도 되면 PCM이 높게 돼 있는 건 한 3V에서도 컷오프 되는 PCM이 있고요. 좀 낮게 되는 것이 한 2.5V 정도까지 동작하는 PCM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늘어서 2V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폭발하게 되고 4.35V 이상 올라가게 되면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호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PCM 회로의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터리 차저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LDO 같은 리니어 방식하고 그다음에 버기나 뭐 부스트나 뭐 세픽 뭐 이런 스위칭 방식의 차저 IC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참고로 저 마이크로칩은 스위칭 방식의 정형화된 차저 IC는 없고요. 예제 어플리케이션은 MCU나 뭐 DC 컨버터를 이용해서 한 예제는 있고요. 그리고 스위칭 차저 IC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방식은 필연적으로 회로는 간단하지만 열이 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배터리가 완전 방전되면 3V 정도 되는데 보통 차저 IC가 입력을 USB 5V 정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입력은 5V고 배터리가 그때 출력 3V면 이거 효율로 따지면 5분의 3, 60%밖에 안 되죠. 40%가 열로 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니어 방식은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회사건 배터리가 완전 반전됐을 때 열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설계하실 때 항상 방열 패드를 잘 설계를 해주셔야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충전 방식을 리니어 방식으로 할 거냐, 스위칭 방식으로 할 거냐라는 거를 선택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하나를 나눠서 요 왼쪽에 있는 충전 효율이라든가 인풋 전압이라든가 그다음에 PCB 에어리어라든가 부분 필수적으로 고려가 돼서 내가 스위칭으로 쓸 거냐 리니어로 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결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부가적으로는 이제 뭐 스위칭 같은 경우에는 EMI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보통 배터리하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 것도 필요하다고 검토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리니어 방식을 사용할 거냐
스위칭 방식을 사용할 거냐라는 거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스위칭 방식의 차저 IC 같은 경우에는 충전 전류도 높일 수 있고 다 좋은데 문제는 비싸진다라는 거. 그리고 회로가 복잡해진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그 다음에 회로가 복잡하고 부품이 많기 때문에 PCB에 차지하는 에어리어도 상대적으로 넓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제반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차저 IC를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리니어 방식의 차저 IC입니다. 그래서 여기 차저 IC에 FET가 있고요. 요즘은 요 FET를 다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차저 IC가 있고, 그 다음에 입력 쪽에 들어가는 캐패시터하고 출력 쪽에 들어가는 캐패시터 이렇게 연결하면 차저가 끝나요. 약간 부가적인 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충전 전류를 세팅하는 저항하고 배터리에 서미스터를 연결해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단자 이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차저가 끝납니다. 근데 스위칭 레귤러 같은 경우 어떻게 코일 들어가야 되죠. 코일 들어가니 다이오드 들어가야죠. 캐패시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거 들어가야 됩니다.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충전 전류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 할 때는 보통 요쯤에서 보통 커런트 센서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FET를 이렇게 외부에 썼을 때 가장 염려하실 거는 FET 안에 이렇게 기생 다이오드가 존재를 해요. 이것 때문에 여기에 입력 전압이 컷오프 되게 되면 배터리에 있는 전압이 다이오드 타고 그대로 방전이 됩니다. 역류하는 거죠. 리키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차지를 구성하실 때는 이렇게 다이오드로 하나 막아주셔야 누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FET가 내장되어 있는 그런 IC를 쓰시게 되면 물론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FET가 내장되어 있는 여기 차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징 스테이터스를 알려주는 LED가 여기 존재를 하고요. 보통은 이제 여기 시스템을 연결할 때 가장 간단하게 시스템하고 연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는 겁니다. 배터리하고. 이것만큼 간단한 방법이 없죠. 근데 평상시에는 이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느 때 문제가 되느냐? 배터리가 완전 방전돼서 수입이 되게 되면 0볼트가 나오죠. 자,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충전기 전압을 딱 넣게 되면 차저가 생각을 하죠. 배터리 전압이 0볼트잖아요. 그러니까 프리컨디 차지를 수행을 합니다. 프리컨디셔닝을 하게 되면 보통 충전 전류의 10분의 1C 정도, 10분의 1 충전 전류 정도를 설정해서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배터리가 1000mAh였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100mAh 정도로 맨 처음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시스템에서 200mAh를 만약에 당겨간다. 전원이 딱 들어오면서 200mAh 당겨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100mAh밖에 못 주잖아요. 근데 200mAh를 당기면 전압이 0볼트로 뚝 떨어진다. 그럼 차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문제가 있네? 충전 전류를 컷오프합니다. 그러면 컷오프 했으니까 시스템이 전압이 없으면 다시 죽을 거잖아요. 그리고 봤더니 문제가 없어요. 다시 충전을 시작해요. 0볼트죠. 프리컨디셔닝 차지로 100mAh 집어넣습니다. 이게 다시 살아요. 200mAh 당겨요. 전압이 다시 0볼트로 떨어지죠. 그러면 또 컷오프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급속 충전으로 넘어갈 때까지. 즉 배터리의 전압이 한 3볼트 이상 될 때까지 계속 이 상태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를 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분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FET를 하나 집어넣어서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얘가 오프가 되고요. 그래서 충전 아답터 전압이 그대로 시스템에 가고요. 얘가 오프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끊어진 거죠. 그래서 차저가 배터리를 이렇게 충전을 합니다. 만약에 입력 전압이 없어지게 되면 이 FET가 턴 온이 되죠. 그러면 여기 배터리 있는 전압이 이렇게 시스템으로
공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다이오드는 요때 역으로 이 다이오드가 없으면 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피드백이 생기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로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FET 하나, 다이오드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만약에 시스템에서 1A를 쓴다. 충전도 1A로 충전할 거다. 그러면 입력에서 주어지는 거는 2A 이상을 넣어주어야만 이 시스템이 문제가 없어집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 로드쉐어링이라는 이런 디바이스가 있어요. MCP73871이고요. 요거는 시스템을 위한 별도의 단자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충전은 요 배터리 단자를 통해서 충전을 하고요. 그래서 입력 전압이 들어가게 되면 시스템에 먼저 공급을 해줘요. 맥스 1.8A까지. 물론 이건 맥스니까는요. 디바이스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니멈 1.3A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는 전원이 있으면 배터리를 충전을 해요. 남는 전원으로 충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A 쓰고 여기서 1A 써도 여기 1A 연결을 하면 이 시스템에서 항상 1A로 당기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많이 쓸 때는 1A 썼다가 적게 쓸 때는 한 500ml로 줄어들게 되면 남는 500ml가 500ml 가지고 배터리를 충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가장 비싼 디바이스고요. 요 NTC는 배터리에 있는 엔터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고 만약에 전원이 없어지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절안이 돼서 시스템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요 디바이스가 저희 디바이스 중에서 가장 비싼 차저 IC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비싸니 비용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저희 그 배터리 찾아보면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중에 IPR이지 IR이지 이게 이제 프리컨디셔닝 차지 전류인데 이 전류가 10%가 아니라 100%인 게 있어요. 이게 100%란 얘기는 프리컨디셔닝 차지를 수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문제가 됐던 게 배터리가 완전 방전되면 프리컨디셔닝 차지를 수행을 해서 100ml로 들어가는 게 문제였잖아요. 얘는 충전되자마자 그냥 원시로 그냥 충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주문하실 때 여기 한 거 옵션, 그래서 요 옵션 BZ 옵션으로 주문을 하시면 프리컨디셔닝 차지가 없는 그런 디바이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좀 더 아주 간단하게 그런 비정상 상태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요. 요게 저희 차지 IC 나오는 다 종류입니다. 리니어만 있고요. FET가 외장형이 있는데 이 외장형은 요즘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요. 다 내장형 배터리 차지를 사용하고 500mAh 같은 경우에는 요 MCP73831 요 디바이스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1A 같은 경우에는 요 MCP73833 요 디바이스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원셀이고요. 투셀 같은 경우에는 MCP73213 요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약간 특이한 배터리가 있습니다. 리튬 아이론 포스페이트 배터리라는 건데요. 이것도 리튬이온 배터리 한 종류이긴 합니다. 하이브리드 카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 카 같은 경우에는 빨리 달리게 되면 엔진으로 돌잖아요. 그러면 그 엔진 돌면서 제네레이터가 돌고 그 제네레이터를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게 되죠.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보호회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네레이터는 노이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호회로가 노이즈 때문에 자꾸 죽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좀 더 리튬 이온화 리튬 폴리머 배터리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튬 아이론 포스페이트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전압이 좀 틀려요. 공중 전압이 3V고요. 만충전 전압이 3.6V입니다. 우리 앞전에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공중 전압이 3.6V고 만충전 전압이 4.2V였잖아요. 얘는 만충전 전압이 3.6V예요. 좀 낮긴 한데
근데 이 배터리를 4.2V로 충전을 해도 터지지가 않는답니다. 좀 더 안정적이어서. 자, 그런 배터리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리튬 이온 배터리나 폴리머 배터리 차저를 그냥 그대로 이용을 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포스페이트 배터리를 위한 차저 IC가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배터리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이런 리니어 방식의 차저 IC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저희 리니어 방식의 73833 1A짜리 충전 전류를 1A 흘릴 수 있는 차저 IC,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많이 쓰는 차저 IC고요. LED가 두 개가 있어서 충전 중일 때 레드, 만충전이면 그린 이렇게 표시가 할 수 있고요. 파워굿 LED 이온은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필요 없으면. 그 다음에 충전 전류는 여기 저항값으로 충전 전류를 세팅을 하시고요. 여기 나오는 이 서미스터는 배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서미스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전할 때 열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배터리를 요즘엔 거의 다 빼는 추세죠. 그래서 배터리가 없을 경우에는 여기 요 저항 빼고 10kg 고정 저항으로 두시면 그냥 상온으로 인식을 하고 계속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객이 배터리 서미스터가 있어서 그 서미스터에 따라서 일정 온도 이하나 이상이죠. 이상이면 충전을 멈추고 충전 온도 범위 내에서만 충전을 하겠다라고 하면 리튬이온 배터리 안에 있는 서미스터를 연결을 하시고 RT1하고 RT2를 값을 조정을 해서 온도 스펙을 맞추시면 됩니다. 요 R 프로그라는 저항으로 충전 전류를 세팅할 수가 있고요. 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충전 전류 공식이 R 프로 부분에 1000V 해서 요 값으로 충전 전류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kg에서 20kg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kg로 최하로 설정할 수 있는 충전 전류가 50mA까지입니다. 이 이하로는 설정하실 수가 없어요. 만충전 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 설정할 수 있는 충전 전류는 50mA고요. 가끔가다 이제 차저 IC를 디세이블 하시겠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디바이스는 별도의 이네이블 디세이블 단자가 없거든요. 근데 이 차징 전류를 세팅하는 이 전류를 70kg 이상 가져가시게 되면 차저 IC가 디세이블 되는 효과를 똑같이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온오프를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저항 하나 붙여서 MCU에서 컨트롤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온오프 컨트롤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온도 세팅은 요거는 꼭 휴대폰 안에 있는 셀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요 RT1하고 RT2 이 저항값을 엑셀로 시트를 만드셔서 이게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식은 두 개인데 변수 4개거든요. 그래도 그 중에 변수 2개는 서미터 테이블을 보시고 여기에 만약에 0도에서 50도까지 한다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들을 찾아가지고 안에다 집어넣고 근사해가지고 값을 맞추시면 돼요. 비슷한 값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딱 나오지 않고 엑셀식으로 해가지고 값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두 개 RT1하고 RT2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리니어 방식의 차저 IC 같은 경우에 동작 전압이 6V입니다. 근데 앱솔루트가 얼마냐? 7V거든요. 그러면 차저를 구성할 때 이렇게 5V짜리 보통 구성을 합니다. 아니면 USB 연결을 하죠. 그러면 그냥 여기 이걸 꽂았다 뺐다 이렇게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5V가 쫙 나오면 좋은데 중간에 스파크가 이렇게 팍 튀어요. 서지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서지 레벨이 9V 이상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앱솔루트가 7V잖아요. 근데 5V USB를 꽂는데 9V 이상이 튀어요. 그럼 이 디바이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데미지를 먹겠죠. 그래서 실제로 필드에서 터져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신 경우에는 꼭 보호 회로를 보통 TVS 다이오드 많이 사용을 하죠. 뭐 제너도 사용하시고 뭐 서지 앞서버드 쓰시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TVS 다이오드가 많이 싸졌다고 그러더라고요. TVS 다이오드 하나 이렇게 넣어주셔서
그 충전 전원 연결 시 발생하는 서지를 막아주셔야 신뢰성을 좀 더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저희 차저씨도 그렇고 다른 컴페티터 벤더, 다른 벤더의 차저씨도 그렇고요. OVP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OVP가 뭐냐면 인풋 오버 볼테이지 프로텍션인데요. 아웃풋 볼테이지가 아닙니다. 인풋입니다. 그래서 인풋 전압이 6.5V나 5.8V 이상 들어오게 되면 뭔가 잘못됐다 판단을 하고 충전을 멈추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얘가 몇 볼트까지 버티면 18볼트까지 입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충전은 먹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다가 충전 전압이 6.5V나 5.8V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충전을 재개합니다. 그래서 이런 OVP 기능이 있는 차저S를 사용하시게 되면 아점처럼 이런 TVS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막아주시는 걸 안 해주셔도 되죠. 18V까지 버티니까. 그래서 이렇게 TVS 다이오드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인풋 OVP 기능이 있는 그런 차저 IC를 사용을 하시면 서지를 막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